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말이죠.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거대한 철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학교는 진짜 뭘 하는 곳일까요? 뭐 지식 배우고 기술 배우는 곳? 네, 물론 맞죠. 근데 자료를 보면요.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요. 진짜 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 복잡한 답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씩 들여다보면요. 제일 먼저 사회화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 바로 이게 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회화라는 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사회의 규칙이나 가치 같은 걸 배우는 과정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또 규칙도 지키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처음으로 배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학교 시스템은 대체 누가 설계한 걸까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죠. 존 듀이의 생각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학교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수동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바로 듀이의 핵심 철학, 우리가 실용주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거죠. 듀이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행함으로써 배운다. 진짜 배움은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떠셨어요? 책으로만 배우셨나요? 아니면 정말 직접 해보면서 배우셨나요? 자, 그럼 듀이가 그린 큰 그림, 그 설계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학교를 하나의 작은 민주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듀이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였냐면 민주적 집단주의자였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자유로운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라는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길러내자는 뭐였죠. 와, 정말 멋진 이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고귀한 이상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생겨났다고 지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듀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공간을 꿈꿨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물을 찍어내라고 요구하는 마치 공장처럼 되어버렸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된 거죠. 창의력은 억압되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이 자료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공장식 교육이라는 개념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장식으로 변질된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료는 그 원인을 좀 더 깊은 곳에서 찾고 있어요. 바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요. 상황이나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가치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성경의 절대 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최종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믿는 기독교적 신념과 앞서 말한 교육 철학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분석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착한 시민을 길러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절대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가치의 원천부터 도덕의 기준까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신학자 라이놀드 니부어의 통찰이 이 갈등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나 집단은 항상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양심으로는 분명히 옳은 일인데 우리가 속한 집단이 내리는 결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그 사회화의 압력이 때로는 한 개인이 가진 가장 깊은 신념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결국 그걸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핵심은 모든 교육에는 특정한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교육은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에 맺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두가 예라고 소리칠 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치가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